18차시 교과서 284에서 289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두 번째 소단원 전기에너지의 수송인데요. 그 학습 목표를 보면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송전 전압과 열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은 좀 한참 뒤에 할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요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은 요 소단원 중에서 일부 내용만 하고 중간고사 범위로 끊을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쭉 다루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력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워가 세다라는 것은 총 전달된 에너지가 크다라는 의미보다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느냐, 요게 이제 파워가 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에너지가 커야지,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가 커야지 요 파워가 크다, 파워가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냐 하면, 역학으로 치면은 인율에 해당하는 물리량입니다. 근데 이제 전자기학에서 전력은 단위 시간당, 요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초 동안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피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초 동안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전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말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 전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에너지도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중간고사 끝나고 배우게 되겠지만 송전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전력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도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당 에너지의 개념이 요 전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위는 시간당 에너지니까 에너지의 단위인 줄 나누기 시간의 단위 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퍼 세컨드, 줄 퍼 초가 되겠고요. 요걸 줄여서 W라고 쓰고요. 와트라고 읽습니다. 증기기관의 아버지죠.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따서 와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의 아버지는 증기기관의 할아버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로또 1등 당첨되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쉽지 않겠죠. 수업을 안 들으면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력을 구하는 공식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외워야 되는 건데요. 일단 써놓고 설명할게요. 전력은요, 전류 I 곱하기 전압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외우는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기가 막힙니다. 자, 보면 요게 로마자 숫자로 치면 얼마입니까? 요게 5죠. 5 왼쪽에 1이 있으면 5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게 4입니다. 4. 4를 영어로 포. 영국식으로 포, 파워, 포, 파워, 포. 비웃기는. 자, 그럼 I하고 V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I는 전류입니다. 따라서 전류는 어른이 아니죠. I는 전류니까 전류는 어른이 아니라고 설명해 줘야 되니? 저 눈물 좀 닦고 시작할게요. 오늘도 뭐 그러네요. 자, 전류는 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류는 1초 동안에 혹은 이제 단위 시간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전하량이기 때문에 전하량의 단위인 쿨롱 나누기 시간의 단위인 초, 그래서 쿨롱 퍼 초가 되겠습니다.
요 쿨롱이라는 사람 전기력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전하량의 단위를 쿨롱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줄여서 암페어라고도 해요. 전류의 단위를. 프랑스의 과학자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라고 합니다. 앙페르는 전류주의 자기장을 이제 연구했던 과학자이고요. 프랑스 이름으로 앙페르이지만 미국이 더 힘이 세서 미국식 발음으로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네,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단위를 먼저 썼어요. 전류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써왔었고 그 단위를 암페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전류의 진짜 정체를 알고 보니까 단위 시간당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 전압은요. 요 V는 그 전압이라고 하는데 요 전압은 제가 설명은 하는데 이해는 바라지 않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압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3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 2까지 가야지 갈 때까지 가야지 알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전압은 좀 더 물리적인 명칭으로는 전위차라고 합니다. 전위차. 그래서 전압은 또 헷갈리는 게 뭐냐하면 제가 아는 물리량 중에 유일하게 그 물리량을 나타내는 문자하고 그 물리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문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V로 표기하는데 단위도 V로 표기를 해요. 힘은 F로 표기하지만 단위는 N으로 쓰잖아요. 근데 얘는 그 신기하게도 그 표기하는 문자랑 단위가 똑같습니다. 이 전위차라고 하는 이 전압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대충 느낌적으로 보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예요. 전하가 갖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나누기 전하량 이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줄 퍼 쿨롱이 요 전위차 전압의 단위가 되고요. 이거를 줄여서 볼트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사람 이름은 볼트인데요. 볼트라고 일단 있고요. 우사인 볼트는 그 BOLT일 걸 아마 얘랑 다른 애일 겁니다 아마. 걔가 뭐 전지를 발명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달리기 선수니까. 그래서 우사인 볼트 헷갈리네. VOLT인가 BOLT인가 모르겠네. 이런 거 질문 노트에 적으면 되긴 하는데 점수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의 단위 알았고 전류의 단위 알았고요. 이 두 개 곱하면 전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단위를 한번 곱해보겠어요. 자, 전압의 단위 줄 퍼 쿨롱하고 전류의 단위 쿨롱 퍼 초를 곱해보면 쿨롱 이렇게 날아가죠. 쿨롱 이렇게 날아가고 줄 퍼 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에너지 전력의 단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이 부연 설명들은 다 잊어버려도 P는 IV라는 거, 포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다가 까먹어서 살찐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메 법칙. 그렇지. V는 IR. 기억이 납니까?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식이죠. 저는 그 외우는 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외우는 게 제일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절대 외우지 않았어요. P 이꼴 IV하고 V 이꼴 IR 요 두 식만 외웠습니다. 외우고. 근데 요 P를 전력을 VIR 중에서 두 개의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식이 세 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세 개 중에서 순서와 관계없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력과 관련된 공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4가지는 없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I하고 V로 나타내는 식이 있고요. 요 V를 없앨 수 있습니다.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하고 R로 나타낸 전력 공식이 있어요. 이게 I 제곱 R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잔인하긴 하지만 I를 없애볼게요.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과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식 I를 없앤 R분의 V 제곱. 그래서 R하고 V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저는 외우기가 정말 싫어가지고 요건 안 외우고요. 그냥 요 두 식을 외운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대입해서 쓰다 보니까 억울하게도 외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적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단원에서 이제 전력 공식을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를 적절히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다행히 요 변압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딱 정해져 있는 식을 쓰면 됩니다. 어쨌든 전력과 관계된 식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요. 최소한 요 두 개는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요 부분 보입니까? 요 부분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빠지면은 너무 이 헐빈해 보여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예. 이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나와 있기도 한데 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그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 중에서 송전과 배전이 있는데 요 송전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보내는 것을 송전이라고 하고 배전은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뭐 집이나 공장이 되겠죠. 이런 데까지 보내는 것을 배전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적혀 있지만 어떤 교과서에는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력평가에도 뭐 나온 적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그냥 전력을 보내는 과정을 통틀어 가지고 그냥 송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뭐 크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변압, 똥의 압력 아니고요. 전압을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줄여서 변기 아니고요. 전압을 바꾸는 장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 변압기를 이제 제가 모식적으로 그린 요 그림이고요. 실제 3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요 변압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할게요. 우선 여기 오징어 눈가지처럼 보이는 거 보입니까? 오징어 눈가지처럼 보이는 게 요게 이제 교류 전류나 교류 전압을 나타내는 그래프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 교류 전원인데 이 교류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원 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공급되는 요 220V 가정용 전기도 교류 전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전류가 요렇게 흐를 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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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전원 장치와 연결된 이 코일을 1차 코일이라고 하는데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교류 전류로 계속 방향이 바뀌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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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바뀝니다. 그럼 이 철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자기장을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요.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코일 한번 보세요. 이걸 2차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전자기 유도 법칙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치 새로운 전원 장치 역할을 해서 여기 이 회로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때 1차 코일의 가문 횟수 N1과 2차 코일의 가문 횟수 N2의 그 비를 조정하면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이와 관련된 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우선 명칭부터 적어줄게요. 오징어 눈깔이 있죠? 요게 교류 전원입니다. 저 이거 검은색으로 적을게요. 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요게 교류 전원이고요. 요 교류 전원, 전원 장치의 주 역할은 뭐냐 하면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 가정용 공급되는 전원 같은 경우에는 220V가 항상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뭘 꼽아도 출발은 220V예요. 그래서 이 전원 장치가 딱 나온다. 그러면 전압은 여기는 일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의 전압을 V1이라고 할게요. V1. 이 전원 장치가 연결된 이 코일 있죠? 이 코일을 1차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원 장치에는 지금 1차 코일 딱 하나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V1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저 1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지금 잘 보면 하나, 둘, 세 번 관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에 해당하는데요. 1차 코일의 가문 횟수를 미지수로 두면 이건 N1이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넘버의 첫 글자죠. 숫자, 가문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차 코일이 됩니다. 얘는 2차 코일이고요. 그럼 2차 코일의 가문 횟수는 N2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감겼어요.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이 경우에는 6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전류가 막 이쪽에 막 교류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예. 그 교류 전류도 미리 표시해 놓을까요? 이걸 I1이라고 할게요. 화살표를 양쪽으로 한 이유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계속 바뀝니다. 예. 바뀌어서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바뀌어서 여기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한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요. 전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압이거든요. 그럼 이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것은 그 원인인 유도 전압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명칭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유도 전압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요 2차 코일은요, 전압이 V2인 교류 전원 장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교류 유도 전압에 의해서 2차 코일과 연결된 요 회로에 I2라는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공식은 뭐냐면 바로 이 1차 코일의 가문 횟수 N1, 2차 코일의 가문 횟수 N2, 그리고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1,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 그리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2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배우는 변압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시무시한 변압기입니다. 변압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1차 전원 장치에서 1초에 100줄씩 에너지가 1차 코일에 전달되면 1차 코일에 손실 없이 1초에 100줄씩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게 2차 코일에 또 손실 없이 1초에 100줄씩 에너지가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요 저항에서 1초에 100줄씩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코일의 전력이 2차 코일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근데 전력과 관계된 공식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전류하고 전압이 보이죠? 합치면 4죠? 포. 전력. 그래서 I1 V1은 I2 V2와 같다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이 그대로 손실 없이 2차 코일에 전달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적인 변압기만 이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식 배웠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식은 전자기 유도에 의한 결과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 V2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에요. 그럼 얘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전류가 셀 조건 중에 가문 횟수가 있었죠. 코일의 가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상황에서 전류가 세게 흐른다 했잖아요. 그 말은 가문 횟수가 크면 클수록 똑같은 조건에서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2가 N2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뭐 그림을 따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릴 건데요. 요 변압기를 하나 더 그릴 겁니다. 변압기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자, 오른쪽에 이제 가문 횟수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 가문 횟수가 N2인 거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뭘 연결할 거냐면 오징어 눈가리를 연결할 겁니다. 거꾸로 연결한 거죠. 여기에 이제 전원장치를 연결하는데 전압이 V2인 전원장치를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1차 코일이 됩니다. 전원장치와 연결되니까. 그래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2가 될 거예요. 자, 반대편에는 얘를 3번 감을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위에 그림의 N1과 같아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저항을 연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전류가 막 변하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해서 여기에 유도 전압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얘랑 지금 완전히 대칭적인 상황이잖아요. 대칭적인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에 생기는 유도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V1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구성하면 얘가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되고 얘는 N1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거꾸로 한 상황이고 대칭적인 상황이죠. 따라서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V1은 N1에 비례하고 V2는 N2에 비례해요. 따라서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V1 대 V2는 N1 대 N2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1차 코일의 가문 횟수 대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변압기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한 개 이상씩. 그 대표적인 게 휴대폰 충전기예요. 휴대폰 충전기는 220V를 5V로 바꿔주는 변압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충전기에는 1차 코일의 가문 횟수와 2차 코일의 가문 횟수의 비가 220대 5로 간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기 전에 요 둘의 또 관계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식을 이용해서 전류와 가문 횟수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식이 V1 나누기 V2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밑에 식을 V1 나누기 V2 꼴로 바꿔봐요. 그러면 이제 양변에 V2로 나눠주면 얘가 없어지고 V1 나누기 V2가 될 거고요. 또 I1으로 나눠주면 얘가 없어지고 여기에는 I2 나누기 I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 전압의 비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 횟수의 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V1 대 V2는 N1 대 N2가 되는데 I1 대 I2는 N2 대 N1이 돼요. 그래서 가문수의 역수의 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1대 2가 돼요. 그럼 1차 코일의 전압이 220V다. 그러면 2차 코일에 걸린 전압은 1대 2니까 2배인 440V가 걸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전압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전류는 몇 배가 되어야지 원래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2배면 얘는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이 되잖아요. 만약에 가문수가 1대 3이다. 그럼 전압은 3배가 되겠죠. 근데 전류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만약에 가문수의 비가 2대 1이다. 그러면 전압이 2분의 1이 되죠. 그럼 전류는 2배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하고 전류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와 관계된 문제는 결국에 변압기 한 개당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여러 개 나왔죠. 변압기 관련된 공식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전력과 관계된 식 3개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전봇대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은 주상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 전에 전압을 좀 낮춰서 공급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 변전소의 변압기도 있죠. 보면 코일같이 변압기처럼 보이는 게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전압을 바꿔서 송전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019년 3월 고2물리학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철심, 교류 전원이 연결된 1차 코일, 저항이 연결된 2차 코일로 구성된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0일 때 1차 코일의 가문수 N1과 2차 코일의 가문수 N2에 따른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를 나타낸 겁니다. 기역과 니은으로 옳은 것은 무시무시한 문제죠. 다음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얘는 전원장치고요. 전원장치의 전압이 요 V0이고 이게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제가 전원장치의 역할 얘기해줬죠. 전원장치의 전압은 뭐 전원장치가 다르다거나 이런 조건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 값으로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V0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기역은 요 N1과 N2가 200, 500일 때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해서 변압기 공식 중에 전자기 유도 법칙과 관련된 공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V1 대 V2는 N1 대 N2입니다. 이때 V1은 V0예요. 요 V2는 기역이죠. N1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그대로 표를 읽으면 되죠. 200입니다. N2는 500이죠. 따라서 이 식을 풀어보면 기역이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5 V0, 즉 2.5 V0가 됩니다. 자, 니은도 마저 구해보겠습니다. 니은 구해보면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V0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원장치의 전압이죠. 근데 이때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3V0예요. 이때 1차 코일의 가문 횟수는 300이고요. 2차 코일의 가문 횟수는 니은입니다. 그럼 니은 나오죠? V0로 날아가고요. 니은이 얼마가 됩니까? 900이죠. 그래서 2.5 V0 900이 답이 됩니다.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난이도 중 정도 되겠습니다. 그냥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요. 아, 뜨거. 따끈따끈한 올해 문제입니다. 2024년 3월 고2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교류 전원이 연결된 1차 코일, 그 다음에 저항이 연결된 2차 코일로 구성된 변압기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 B의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로 갖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A, IB입니다. IA 대 IB를 구해라 되어 있는데 요 IA하고 IB는 요 변압기 A와 변압기 B의 각각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고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좀 전원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좀 명시해서 요 전원장치하고 요 전원장치가 같은 전원장치라는 게 좀 명시되어 있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뭐 같다라고 우길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문제를 냈다면 이게 같다라고 좀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원장치의 전압은 동일한 전원장치여서 같다라고 치면 이 전원장치의 전압을 제가 V0라고 한번 두어볼게요. 전압을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전류의 비를 구하라고 했고 전류하고 관계된 식은 결국에 I1, V1은 I2, V2와 같다는 식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지금 각각의 V1과 V2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지수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둘 다 V0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그러니까 유도 전압은 지금 모르죠. 모르니까 VA, VB라고 임의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류하고 관계된 식이 I1, V1은 I2, V2와 같은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와 B에 대해서 두 개의 식이 나오겠죠. 그 식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자, A에 대해서 써보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0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0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A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A가 됩니다. I0 V0 는 IA V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B에 대해서도 적어 볼 건데 1차 코일의 전력이 I0 V0로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어서 적도록 할게요. 그냥 이어서. 요거는 또 뭐와 같냐면 IB VB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사실 두 개의 등식이죠. I0 V0는 IA VA하고 같다. 그리고 I0 V0는 IB VB와 같다. 이 두 개의 식인데 좌변이 같아서 그냥 쭉 연결해서 등식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식을 보면 이제 IA 대 IB를 구하려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IA 나누기 IB는 VB 나누기 VA죠. 근데 문제는 이게 구한 게 아니잖아요. IA 대 IB는 VB 대 VA. 그래서 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VA하고 VB를 또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려면 이제 또 여기 가문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전자기 유도에 의한 공식 있죠.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식을 A에 대해서 하고 B에 대해서 변압기 A와 변압기 B에 대해서 각각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그나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변압기가 두 개가 나오고 각각의 I1, V1은 I2, V2와 같다라는 에너지 보존 공식하고 V1 대 V2는 N1 대 N2와 같다라는 전자기 유도 공식에서 총 4개의 식을 연립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V1이 V0죠. V2가 VA입니다. N1이 얼마예요? 200으로 나와 있죠. N2는 400입니다. 그다음 B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B는 V1이 V0 똑같죠? 그리고 V2는 VB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N1은 1000회고요. N2는 250회입니다. 그다음에 요 각각의 식으로부터 이제 VA와 VB를 V0라는 동일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VA는 얼마가 됩니까? 2 V0가 됩니까? 맞나요? VB는 얼마가 돼요? 4분의 1 V0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요 VB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4분의 1 V0가 되죠. 그 다음에 VA 대신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2V0죠. 그래서 2V0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V0가 날아가죠. V0가 날아가고 요거 계산할 때 요 2는 1분의 2잖아요. 분자가 분수로 돼 있으니까 분모도 분수로 바꿔주세요. 요런 과정이 이제 실수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분모의 역수를 곱해야 되죠. 그럼 1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8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IA 대 IB는 1대 8이 됩니다. IA 대 IB는 1대 8이 되죠. 답은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